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오늘 6.4%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자, 일단 고가에서 흔들렸고요. 시장도 조금 이틀째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걱정이 될 만하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고가에서 첫 번째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기간에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격 조절이 필요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악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올라서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었었다는 점 말고는 없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나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게 맞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그쵸? 이제야 이제 그 한 달 새 매수 구간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요,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주식시장은요, 무조건 지금 무언가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 그게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좋다는 내용이 있으면 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성을 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죠. 실제 여기 보시면 정부에서도 연매출 1조 원 등극이 유력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번에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제품이죠. 타그리소 이쪽이 7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유한양행의 렉나자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상징성도 가지고 있죠. FDA 통과 소식에 들려오는 한국에서 첫 번째로 통과한 FDA 신약이라는 점, 그리고 항암 신약이라는 점, 그리고 항암 신약 중에서 폐암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호재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좋다. 지금 제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실적을 보잖아요. 유한양행의 실적을 보면 지금 렉나자로 인한 지출만 있었지 수입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 돼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침없이 올라가죠. 이때는 시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받쳐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었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지 말아라. 앞으로 좋아지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앞으로 좋아지는 종목은 무조건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주가가 싼데 실적이 지금 좋은 종목군들은 많아요. 이런 저평가 종목을 찾잖아요. 그러면 저평가는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강남 아파트가 언제 한번 싼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해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뭐 강남 아파트가 뭐 지금의 반 가격, 3분의 1 가격 이랬을 때 사놓을 거리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때도 비싼 가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살 수 있었던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비싼 주식은 계속 비쌉니다. 절대 싸지지 않는다. 물론 시장에서 특별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08년도에 있었던 신용위기나 2020년도에 있었던 코로나 위기. 근데 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이벤트 같은 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다렸다가 내가 주식을 안 산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싸게 매수하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건 팩트예요. 100%입니다. 100%. 왜? FDA 통과가 그걸 확인시켜 준 거니까. 다른 빅파마도 FDA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빅파마가 된 거죠. 단순히 영업을 잘하고 뭐 어떤 약을 만들어서 뭐 유통을 잘해서 그래서 빅파마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딱 하나. 지금 첫 번째 조정 구간이 나왔고 이 조정 구간에 시장이 빠졌고 지금 유한양행 자력으로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한 거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 잡고 매매를 강하게, 그쵸, 보유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자 보세요. 대봉 LS나 이런 것들도 보면 어때요? 고가 돌파하는 구간은 1박 2일 동안 16% 정도의 수익 구간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 화장품 제조, 자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강하죠? 어때요? 제가 매매하는 거 9월 3일 날, 그쵸? 돌파 구간에서 15.87%, 그쵸?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군들도요. 현대로템,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계속 매매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쭉 내려보시면 뭐 1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있죠. 그리고 안 올라가면 이렇게 매도할 수 있어야 돼요. 손절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손절을 잘 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 자, 무조건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폭등 구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고, 아직까지 매도 계획이 없습니다. 내일 올라올 겁니다. 내일 올라올 텐데, 올라오더라도 고가 저항을 받는 건 14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받을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를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 무조건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보지 말자는 겁니다. 자, 보시면 유한양행 아직까지, 그쵸? 다시 이쪽 구간에 매수해서 매도한 물량이 없습니다. 근데 쭉 내려보시면 어때요? 5% 손절도 있고 2% 수익 구간도 있죠. 7월 달부터 매매가 됐어요. 어디부터 샀습니까?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떨어지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럼 매도 구간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만 시장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빠졌음으로 해서 유한양이 가지고 있는 랭라자 관련된 기대감이 없어졌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왜 샀는지를 기준을 랭라자 때문이 아니라 올라가는 상황, 앞으로 랭라자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매출이 6에서 7조 원 정도의 매출은 확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부를 받게 되죠. 물론 이 매출은 얀센에서 내는 것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들어오는 유한양행에 대한 현금 흐름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면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파이프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자금력이 탄탄해지고 다음 파이프라인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한번 해봤으니까. 그리고 주가는 이것보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보다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랭라자 관련돼서 좋게 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 너무 심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야 된다, 그런 부분만 만들지 않는다면 유한양행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그쵸? 자,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죠. 이쪽 구간에서 매매 안 했어요. 확인하고만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이렇게 30%씩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번에 반등 구간에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딱 일주일 동안만 유한양행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조정받았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반등 확인하고 매수하자, 그 타점 잡는 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제가 이해를 시키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류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영상 계속 돌려보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